그럼 결국 부동산 실거주 한 채의 안정감, 이 감정의 실체는 뭐죠? 이 900조의 전세계 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반인 450조 달러, 즉 62경 5천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사용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치 저장을 위한 시장입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 역시 가치 저장 기능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의 본질인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전 세계 부의 시장은 끊임없이 이 기능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이동하고 그곳으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존하는 그 무엇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저장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가장 큰 안정감을 주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이건 팩트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개털대고 후회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지. 실거주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변동성 큰 놈들이잖아.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냐? 부동산으로 딱 중심을 잡아줘야지. 대부분 부동산이 갖는 금융자산 대비 적은 변동성과 실거주가 가능한 필수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 즉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안정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거 있잖아. 여긴 내 집이다.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내 집. 내 집 안에 있으면 평온하잖아. 아, 그래도 이 집은 내 거다, 이거. 결국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실거주 부동산에 살고 있으면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도 하고 멋지게 꾸미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동산의 실사용 가치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말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엔 사실 실사용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렇게 내 집에 살면서 10년만 지나지? 그럼 주식 코인 다 빠져도 이놈은 많이 올라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끼고 제일 좋은 거 사서 엉덩이 깔고 앉아서 버티라고. 바로 요거 이겁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 내가 가진 큰 규모의 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올랐다, 그래서 든든하다, 이 가치 저장 기능에 대한 요소가 실사용 가치보다 훨씬 큰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일단 처음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0년 전에 10억을 주고 산 부동산이 1억이 됐는데 실거주하기 아주 좋았다면서 안정감이 있다고, 만족스럽다고 말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10억짜리가 5억이 되든 10억짜리가 7억이 되든 똑같겠죠. 집이 아무리 아늑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10년 살았더니 자산 가치가 확확 빠졌다면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누구도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결국 부동산 실거주 한 채의 안정감, 이 감정의 실체는 뭐죠? 그동안 얼마나 가치 저장을 잘해줬는가, 바로 이것이고, 이 측면에서 그동안 부동산이 대출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가치 저장과 증식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강남 불패, 최대한 영끌, 이런 생각들로 과감한 선택을 하고도 비교적 마음이 편하게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마이클 세일러가 강연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전세계 부의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부의 총량이 약 900조 달러, 그러니까 약 125경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은 330조 달러, 약 55경 원, 채권은 42경 원, 현금이나 예금이 17경 원, 주식이 16경 원 정도 됩니다. 금은 약 16조 달러, 비트코인은 금의 8분의 1인 2조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 원화로는 2780조 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규모에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엄청나게 작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도 비트코인은 좋지만 이미 늦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암튼 이 900조의 전 세계 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반인 450조 달러, 즉 62경 5천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사용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치 저장을 위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사용 가치의 시장, 즉 실거주 부동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 단기적 거래와 소비를 하는데 필요한 예금, 기업과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이런 것들은 실제 사용 목적이 있고 이걸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절반의 부,
그 450조 달러의 부가 담겨있는 가치 저장 목적의 시장 자금들은 실제 사용 가치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부를 명목 화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화폐 인플레이션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건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 실사용 가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본질은 갖고 있었더니 계속 살고 있었더니 남들 부동산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올랐네? 적어도 남들만큼 올랐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바로 이 가치 저장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치 저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망가진 아파트와 썩빌라를 들고 있으면서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 역시 가치 저장 기능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실거주 한 채의 안정감,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감의 본질인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전 세계 부의 시장은 끊임없이 이 기능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이동하고 그곳으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저장 기능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예술품이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미래의 그 무엇이 우리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가치를 잘 저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걸 지금까진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거주 한 채의 부동산에서 느꼈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에서 느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강하게 신뢰하는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부터 느꼈을 테니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인용했던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각 자산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부동산이나 금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7개 기업인 매그니피센트 7의 연평균 수익률보다도 비트코인은 2배 이상 높습니다. S&P보다는 4배 이상이고요. 자, 그럼 지금 현존하는 그 무엇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저장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가장 큰 안정감을 주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이건 팩트니까요. 근데 이게 5년의 일시적인 거라고요? 아니죠. 더 긴 시간으로 하면 점점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 10년간의 S&P 500 대비 비트코인의 수익률입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훨씬 비교조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서 2046년이 돼도 비트코인의 예상 수익률은 미국 주식을 계속 능가한다는 걸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비트코인이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고 그 무엇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실거주 한 채보다 더 높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교환의 매개체로서 돈의 역할까지 이미 조금씩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들이 뭘 하고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의 주식이든 최고 입지의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 주는 안정감, 비트코인이 주는 효용감, 이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즉 내 머릿속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전 재산을 넣고 전 세계 어디로든 가서 언제든 쓸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검열할 수 없고 구속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시공간의 자유와 금융주권을 당연히 최대한 많이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주식 모으고 부동산 사고 계속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걸 한번 정확히 깨달으면요, 다시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비트코인 팔아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쪽으론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이 주는 안정감, 이게 훨씬 크니까요. 이거 제대로 느껴버리면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심플한 겁니다. 주가 움직임에도 부동산 정책 발표도 파월의 금리 발표에도 다 관심 없고 그냥 비트코인 한 톨 한 톨이라도 더 모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비트코인의 속성은 불변이고 망가진 이 세상이 멈추지 않는 것도 불변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과 건전한 돈이라는 미래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월소득,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건강이니까 이것들만 제대로 관리하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 나머지 모든 건 다 비트코인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성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저의 변화된 생각들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영상의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시간차를 두고 다들 경험하게 되실 사고의 흐름이니까요. 지금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시더라도 잘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